안녕하세요. 기풍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상시보건 기출문제 2023년 1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에 시험 보신 많은 분들이 합격을 했는데 기존 자료를 가지고 다 합격했어요. 거의 다 100점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거의 100점 맞고 합격한 것 같아요. 그런 댓글들이 대부분입니다. 5일차 시리즈는 기초부터 여러분 합격할 수 있는 데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5일차 시리즈 보시고 조금 시간이 남는다 이러신 분들은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실력이 조금 있다 그러시는 분들은 기출문제만 풀어보셔도 반드시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 기출문제 2019년 4회부터 2022년 도거까지 모든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여러분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내가 익숙하다 능숙하다 그러면 기출문제 하나 푸는데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 하루만 해도 한 10개 정도 여러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1회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1번 문제는 기존에 여러분 이렇게 문제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시트에다가 기본 작업 1 시트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 작업 2 시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A1, F1 영역은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글꼴 크기 14, 행 높이 30으로 지정하시오. 자,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는 셀 서식 들어가셔야 됩니다. 셀 서식은 컨트롤 플러스 1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글꼴 크기도 셀 서식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1과 F1을 블록을 씌워주시고 셀 서식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시고 자, 맞춤에 보시면 텍스트 맞춤 가로에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가 있습니다. 이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글꼴은 글꼴 탭에서 하셔도 됩니다. 물론 홈 탭에 글꼴에서 글꼴 크기를 설정하셔도 됩니다. 14포인트 선택하고 확인. 행 높이 30은 A1과 F1 요 셀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 탭에서 셀 그룹의 서식에서 행 높이 들어가서 30 해주셔도 되고 또는 일행을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행 높이 들어가셔서 30 해주셔도 됩니다. 확인. (2번) F3셀은 이중실선 회계용을 적용하시오. 자, F3셀을 선택하고 이것도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이중실선 회계용도 이것도 셀 서식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F3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1 누르시고 자, 글꼴 그룹에 보시면 밑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중실선 회계용이 있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3번 A5와 A12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도 다 셀 서식 들어가야 됩니다. 숫자 앞에 GP-가 항상 표시되고 숫자는 세 자리도 표시되게 지정하시오. 표시에 1이면은 GP-001로 표시되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A5와 A12 영역을 블록을 씌우시고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신 다음에 표시 형식 탭 사용자 지정에서 항상 표시되는 부분은 쌍따옴표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GP-가 항상 표시되니까 GP-는 쌍따옴표로 고정해 주셔야 됩니다. GP-, 그 다음에 숫자 세 자리는 숫자를 대표하는 게 0도 있고 샵도 있지만 숫자를 항상 세 자리로 표시하려면은 0을 해주셔야 됩니다. 0, 하나, 둘, 셋 이렇게 0을 3개를 써주면 1이면 001, 2이면 002, 10이면 012, 256이면 그냥 256 이렇게 나오면 돼요. 항상 숫자가 세 자리로 표시됩니다.
확인. 4번 보겠습니다. BOB12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날짜 형식을 바꾸고, 날짜 형식을 이렇게 바꾸래요. 그쵸? 2023년 5월 15일이면 05월 15일, 이렇게 요일이 나타나게 바꾸란 얘기예요. DOD12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1000단위를 절삭하고 숫자 뒤에 1000원을 표시하시오. 여기 보니까 7만원이면 70, 1000원. 그러니까 숫자 3개가 이렇게 안 보이고 70하고 1000원이 들어갔네요. 자, 0이면은 0, 1000원으로 표시하래요. 먼저 BO와 B12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O와 B12 영역을 블록을 씌우시고 컨트롤 1 누르시고, 자, 사용자 지정 표시형, 표시 형식 탭에서 사용자 지정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월이에요. 그쵸? 월은 월입니다. 월을 두 자리로 나타낼 땐 MM을 써주셔야 돼요. 1을 두 자리로 나타낼 때는 DD 써주시면 됩니다. DD 써주고 1. 그 다음에 요일은 A를 하나, 둘, 셋, 4번 쓰면 161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A를 3번 써줘야지만 1,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표시됩니다. 가로 닫고 됐어요. 확인. 됐네요. 그 다음 DO와 D12 영역 블록 씌워주시고, 자,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고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에서, 자, 숫자를 대표하는 건 0이에요. 0. 자, 뭐 1000단위 뭐 구분기호하라 그러면 샵 쉼표 샵샵 0 하면 되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숫자 0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1000단위 여기 보세요. 5만이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다 쉼표 한번 넣어볼게요. 쉼표 딱 넣으면은 1000단위가 없어져요. 쉼표 2개가 들어가면 100만 단위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1000원이라고는 항상 표시돼야 되니까 쌍따옴표로 고정해주면 되겠죠. 1000원. 이렇게 해서 쌍따옴표 넣어주시면 됩니다. 확인. 네, 됐습니다. 5번. A4 F12 영역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고 A4, F4 영역은 아래쪽 이중 테두리를 적용하여 표시하시오. A4, F12 영역을 블록을 씌우시고 홈 탭에 보시면 글꼴 그룹에 테두리가 있습니다. 여기 역삼각형을 클릭하시고 모든 테두리 클릭해 준 다음에 A4, F4, 자, A4와 F4 영역을 블록을 씌우시고, 자, 글꼴 그룹의 테두리 부분에서 아래쪽 이중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기본 작업 3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작업 3은 조건부 서식 문제네요. 조건부 서식은 뭐예요? 조건에 만족하는 것에 서식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조건과 서식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문제 볼까요? 프로야구 2021-2022에서 2021년 승률이 50% 이상이면서 2022년 승률이 50% 이상인 뭐뭐면서는 이거는 뭐예요? 이건 AND예요. AND. 그쵸? 자, 2021년 승률이 50% 이상, 이건 조건 1입니다. 2022년 승률이 50% 이상, 이건 조건 2예요. 즉 AND 함수라는 것은 뭐예요? AND 함수라는 것은 가로 안에 조건이 2개 이상 들어가야 돼요. 조건 1 쉼표, 조건 2. 그죠? 조건 1도 참여해야 되고 조건 2도 참여해야지만 참값이 나는 거예요. 이 조건을 모두 만족했을 때 서식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글꼴 스타일, 굵은 기울인 꼴, 글꼴색 표준 파랑. 요거는 서식이 되는 거잖아요. 서식. 그죠? 요 앞에 있는 건 요거는 뭐예요? 조건이에요. 그죠? 요거는 조건이에요. 자, 서식. 요 조건 1과 조건 2를 모두 만족했을 때 서식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AND 함수 사용. 단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사용하고 하나의 규칙으로만 작성하시오. 자,
자, 여러분 여기 조건부 서식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목행을 제외하고 블록을 씌워주셔야 돼요. 행 전체 그렇기 때문에 A4서부터 시작해서 D13까지 블록을 씌워주셔야 됩니다. 자, 조건부 서식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제목행은 제외하고 나머지 조건이 들어갈, 즉 서식이 들어갈 데이터만 선택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홈 탭에서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 새 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자, 는 쓰시고 and 가로 열고. 자, 2021년 승률이 50% 이상이에요. 그럼 2021년 승률 열에서 제일 처음에 있는 맨 첫 번째 있는 값을 선택해 주시고 F4 두 번 눌러서 숫자 앞에 달라 지워 주셔야 돼요. 왜? 아래로 내려가면서 4, 5, 6, 7 내려가면서 50% 이상인 걸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거나 같다 50% 쉼표. 여러분 이 문제들은 모두 다 여러분 질문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와서 상시 시험을 보고 와서 올려놓은 그 질문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만든 겁니다. 자, D4 셀 선택하고 F4 두 번 눌러서 숫자 앞에 달라 지워주고 크거나 같다 50% 가로 닫고. 즉 뭐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지 서식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서식에 들어가서 글꼴 탭에 보면 글꼴 스타일 굵은 기울인 꼴 클릭해 주시고 글꼴색 표준색 파랑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오, 됐네요. 그쵸? KT, LG, SSG 키움이 잘하네요. 그쵸? 2021년도에도 4위, 5위 안에 들고 2022년도에도 5위 안에 들었네요. 자, 계산 작업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계산 작업, 사실 여러분들이 5일차 시리즈에서 함수 부분 3개, 함수 부분 영상 3개만 보시면 함수는 여러분 정말 쉽습니다. 제일 쉽습니다. 자, 문제 볼까요? 표일에서 지역이 서울이 아닌 참가자의 비율을 계산하시오. 지역이 서울이 아닌 참가자의 비율을 계산하랍니다. 자, 여러분 비율을 어떻게 구해요? 비율은 이런 거예요. 자, 우리 반에 남자가 5명 있고 여자가 7명 있어요. 그러면 남자의 비율은 어떻게 돼요? 5 나누기 12. 여자의 비율은 어떻게 돼요? 7 나누기 12. 즉 뒤에는 전체 개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앞에는 뭐예요? 앞에는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함수 분석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보나마나 이렇게 돼요. count if는 뭐예요?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에서 카운터 전체 개수를 구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count if는 어떻게 써요? 는 count if는 범위 쉼표 조건이에요. 범위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즉 여기 문제에 보면 지역 요거는 뭐가 돼요? 요거는 범위가 되는 거예요. 요 범위에서 서울이 아닌 참가자 요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이 아닌 참가자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전체 개수로 나누어 주면은 비율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는 서울이 아닌 거에 대한 개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count if 가로 열고. 자, 여기 전체 드래그하고 쉼표 쌍따옴표하고 서울이 아니다는 것은 이렇게 꺽쇠 2개 해주시면 되죠. 가로 닫고. 이게 서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서울이 아닌 요 범위에서 서울이 아닌 것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5개네요. 그럼 전체 개수는 어떻게 구해는 카운터 가로 열고 여기 전체 드래그 하면은 뭐가 되게 전체 개수가 나오겠죠. 지역의 전체 개수 엔터. 그러니까 5 나누기 8 하면은 서울이 아닌 개수의 비율이 나오겠죠. 자, 그럼 는 한번 해볼까요? count if
가로 열고 범위에서 쉼표 서울이 아닌 개수를 구하고 카운트가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자, 전체 개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카운터 드래그 그럼 전체 개수가 나옵니다. 카운터 범위는 뭐냐면 카운터 가로 열고 범위 가로 닫고는 전체 개수가 나옵니다. 셀에 무엇인가 채워져 있으면 그 개수를 표시해 줍니다. 가로 닫고 엔터. 됐네요. 서울이 아닌 것의 비율은 62.50%네요. 부산 있다. 그쵸? 제가 얼마 전에 엄마하고 둘이 부산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부산 너무 좋아요. 자, 보겠습니다. 햄을 시컷 먹고 왔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표 2에서 승률이 상위 2위 이내이면 검은색 별표를, 하위 2위 이내이면 흰색 별표를, 나머지는 공백으로 비고에 표시하시오 그랬네요. 자, 함수 분석부터 들어갈까요? 는 if는 뭐예요? 조건이에요. 조건. 자, 조건이 반드시 있어요.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 자, 조건에 만족하면 참이 표시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표시되는 거예요. 자, if가 두 개 있으면 거짓에 거의 또 if가 들어가요. if 거짓 대신 if 가로 열고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합쳐서 쓰면 이렇게 돼요. 요거를 위에 있는 걸 합쳐서 쓰면 는 if 가로 열고 조건 쉼표 참 쓰고 쉼표 if 가로 열고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 가로 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설명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모든 이렇게 그 함수식들은 말로 풀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거죠. 조건에 만족하면 참, 그렇지 않으면 조건에 만족하면 참, 그렇지 않은 거죠. 요거 조건 1을 만족하면 할까요? 그래도 여기 조건 2를 만족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조건 2를 만족하면 참, 그렇지 않으면 조건 2를 만족하면 요 참 값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 값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게 너무 어렵다. 그쵸? 자, 이걸로 그럼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승률이 상위 2위 이내이면 이거는 뭐예요? 자, 여기 는 if 제가 써볼게요. 가로 열고 이건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값은 뭐예요? 요 검은색 별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쉼표 if 그 다음에 요 하위 2위 이내이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쉼표 그 다음에 흰색 별표는 참값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은 거짓값이 돼요. 가로 두 개 if 가로 열고 여기 가로 열었으니까 가로 두 개 닫아주면 되겠죠. 자, 스몰 함수와 라지 함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는 스몰 함수는 범위 쉼표 k 범위에서 k번째로 큰 값 죄송합니다. 스몰하고 범위 쉼표 범위에서 k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는 거예요. k가 1이면 제일 작은 값을 구하는 거고 k가 2면 두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는 거고 k가 3이면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large large 범위 쉼표 k 범위에서 k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거예요. k가 1이면 제일 큰 값을 구하는 거고 k가 2면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거고 k가 3이면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지금 문제 보니까 상위 2위니까 두 번째로 큰 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는 large 가로 열고 자, 요 승률 요 범위에서 쉼표 2 두 번째로 큰 값 0.613이네요. 는 small 두 번째로 작은 값 가로 열고 요 범위에서 쉼표 2 하면 두 번째로 작은 값이 나와요. 즉 여러분 이거 우리가 뭐를 알고 있어요? 두 번째로 큰 값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큰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은 몇 개예요? 두 개밖에 없잖아요. 제일 큰 값하고 두 번째로 큰 값 small 두 번째로 작은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은 몇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작은 값과 제일 작은 값이겠죠. 우리 왜
두 번째로 큰 값과 두 번째로 작은 값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해 놓은 거죠.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거 어려워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이런 게 크기가 있어. 크기 이렇게 있어. 그럼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여기 두 번째로 큰 값이네요. 두 번째로 큰 값을 알고 있으니까 다른 것과 이렇게 서로 비교해 보는 거예요. 얘하고 비교해 보고 얘하고 또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하고 비교해 보고 네 번째 거하고 비교해 보고 다섯 번째 거하고 비교해 보고 여섯 번째 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렇게 비교하다 보면 나보다 크거나 같은 값은 뭐예요? 요 큰 거 하나 나오겠죠. 얘하고 크거나 같으니까 얘하고 두 개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 있죠? 네, 두세 번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한 번 하고 질문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본다 두세 번 들은 다음에 그래도 모르겠으면 질문하셔야 돼요. 자, 볼까요? 자는 if 만약에 이 승률이라는 값은 뭐예요? 상위니까 크거나 같은 값이네. 그쵸? 자, 크거나 같다. 만약에 large 가로 열고 여기 전체 드래그하고 F4 쉼표 2 이건 뭐 두 번째로 큰 값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찾아주는 거잖아요. 그쵸? 이 조건을 만족하면 자 미음 누르고 한자 누르시면 특수문자가 나옵니다. 검은색 별표를 쉼표 if 가로 열고 이번에는 요 승률 여러분 여기 선택이 안 되면 바로 위에 있는 셀을 선택해주고 방향키로 내리시면 돼요. 이번에는 K3이 작거나 같아야 돼요. 뭐보다 small 가로 열고 이제 드래그하고 F4 쉼표 2 두 번째로 작은 값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여러분 제일 작은 값하고 두 번째로 작은 값이 나오겠죠. 이 조건을 만족하면 쉼표 미음 누르고 한자 눌러서 흰색 별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빈 공백 2개 넣어주시면 돼요. if로 가로 2개 열었으면 2개 이렇게 닫아주시면 됩니다. 엔터. 아이고 함수가 잘못되는 larg입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오류가 나오잖아요. name이라는 오류가 나오면 여러분 거의 90% 이상이 여러분들이 함수를 잘못 입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드래그 해볼까요? 드래그 됐네요. 1등 둘 중에 하나가 1등 2등이겠네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가 꼴찌에서 첫 번째 두 번째겠죠. 자,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3에서 1차 시험이 3위 이내이거나 2차 시험이 3위 이내이면 통과,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표시하시오. 자, 우리 if 함수는 알아요. 그쵸? 는 if 가로 열고 조건 순표 참 순표 거짓. 여러분 이건 함수라 그리고 요 가로 안에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인수라 그래요. 인수들은 다 무엇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쉼표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 인수들은 자기만의 정확한 위치가 있어요. 조건이 두 번째로 가도 안 되고 세 번째로 가도 안 돼요. 반드시 조건 앞에 있어야 돼요. 자,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 그럼 이 문제에서 조건과 참과 거짓을 한번 알아볼까요? 5할 있네. 5할. 먼저 함수 분석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는 5할 가로 열고 조건 1 쉼표 조건 2. 자, 뭐 조건 1 조건이 2개 이상만 들어가면 돼요. 조건이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 가로 안에 있는 조건들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 되는 겁니다. 조건 1이 참이 돼도 되고 조건 2가 거짓이라도 얘는 참이 되는 거예요. 자, 1차 시험이 3위 이내. 이건 조건 1이네요. 이거 나니까 뭐예요? 5할이죠. 2차 시험이 3위 이내이면 이건 뭐 조건 2네요. 자, 통과. 이거는 뭐가 돼요? 참값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공백은 뭐가 돼요? 거짓값이 되겠죠. 그럼 이게 if 쓰고 5할 쓰고 가로 열고 조건 1 쉼표 조건이 한 다음에 그다음에 쉼표 한 다음에 참값 그 다음에 쉼표 한 다음에 거짓값 공백이 나오면 되겠죠. 자, 랭크 EQ 함수. 랭크 EQ 함수 너무 쉬워요. 그쵸? 랭크 .eq 가로 열고 기준 셀
순표 범위 순표 0. 자, 기준셀이 이 범위에서 몇 등이냐 이런 뜻이에요. 0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0은 높은 수가 1등이에요. 내림차순. 1은 뭐예요? 낮은 수가 1등이에요. 오름차순입니다. 자, 기준셀이 범위에서 몇 등이? 우린 높은 수가 1등이니까 0을 써줘야겠죠? 자, 그럼 우리 1차 시험에서 먼저 1차 시험 거만 한번 순위를 구해볼까요? 는 랭크 점 EQ. 그럼 여기 RANK 썼는데 여기 지금 뭐예요? 함수들이 뜨잖아요. 그럼 시험장에서도 함수가 떠요. 여기 이렇게 방향키로 내리시면 돼요. 방향키로 내리신 다음에 원하는 함수를 선택하시고 탭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장 가면 선생님 이런 거 떠요? 이렇게 다 떠요. 그쵸? 넘버는 숫자 넣으면 되는 거고 레퍼런스는 참조 넣으면 되는 거고 그쵸? 오더는 그쵸?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이런 거 다 떠요. 자, 는 랭크 EQ하고 우리 1차 시험의 등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7점이 쉼표. 이거 전체에서 몇 등이냐 이런 뜻이에요. 자, F4. 이 전체 범위는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F4를 눌러서 고정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쉼표 0 가로 닫고 엔터. 순위가 나왔네요. 자동 채우기 해볼까요? 1차 시험에서 순위가 나왔네요. 3위 이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요게 작거나 같다. 3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3위 이내이잖아요. 그죠? 엔터. 네, 트루네. 이거 3위 이내네. 트루면 3위 이내란 뜻이에요. 3위 이내, 3위 이내, 3위 이내네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거를 OR 함수로 해서 둘 중에 하나가 3위 이내이기만 하면 돼요. 그쵸? OR 함수에서 지금 우리 1차 점수에서 3위 이내인 걸 구했어요. 이번에는 이건 조건 1이죠. 1차 점수 순위에서 3위 이내인 거죠. 2차 점수 순위에서 3위 이내인 거 한번 구해볼까요? 랭크.EQ 가로 열고. 자, 2차 시험에서 D16셀, 기준셀 D16을 찍어주고 쉼표. 자, 범위. 자, 요 범위에서 몇 등이냐? 이거 범위는 바뀌면 안 되니까 F4 눌러서 고정시켜주는 거예요. 쉼표 0. 0은 높은 수가 1등입니다. 가로 닫고 얘도 뭐 해야 돼요?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쵸? 작거나 같다. 3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뭐예요? 1등, 2등, 3등이겠죠. 그쵸? 3보다 작거나 같은 건 1, 2, 3이겠죠. 자, 가로 닫고 OR 가로 닫고 엔터. 트루. 이 트루라는 건 뭐예요? 이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 둘 중에 하나가 뭐예요? 3위 안에 든다는 거예요. 트루. 요것도 1차나 2차 중에 3위 안에 드는 게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if 가로 열고 이 OR 조건을 만족했을 때 쉼표 뭐란 얘기예요? 통과. 그렇지 않으면 빈 공백 가로 닫고 공백은 쌍따옴표 2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엔터. 자동 채우기 됐죠? 자, true였던 게 다 통과로 나온 겁니다. 4번 보겠습니다. 좀 어렵죠? 자, 표 4에서 4번의 오른쪽 한 글자가 1이면 재무부, 2이면 격리부, 3이면 회계부로 부서에 표시하시오. 자, if 함수 뭐 알아요? 저는 if 함수는 가로 열고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이에요. 자, right 함수는 뭐예요? 는 right. 문자, 쉼표 K예요. 문자를 오른쪽에서부터 K번째까지 추출해 주는 거예요. 문자를 오른쪽에서부터 K번째까지 추출해 줍니다. 는 right. 가로 열고 못생긴 기풍쌤. 쉼표 4만 뭐가 돼요? 기풍쌤이 나오겠죠. 왜?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세 글자를 추출해 주니까 하나, 둘, 세 글자를 추출해 주니까 요거는 뭐가 나와요? 기풍쌤이 나와요. 그죠? 여러분 커말은 제가 반드시 커말 1급 필기실기, 커말 2급 필기실기는 여러분 제가 책도 안 사고 여러분 학원비도 안 들고 인강비도 안 들도록 책임을 지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른쪽에 한 글자 4번에서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해 볼까요? 는 right. 가로 열고 4번 클릭하고 쉼표 1. 그럼
오른쪽에 한 글자가 추출되겠죠? 가로 닫고 엔터. 자, 자동 채우기. 숫자가 나오네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오른쪽에 한 글자가 1이면 여러분 이렇게 라이트 함수로 추출된 이 숫자는 문자일까요? 숫자일까요? 여러분 이건 문자예요. 라이트, 미들, 레프트 이렇게 문자열 함수로 추출된 그 숫자들은 다 문자예요. 숫자가 아니에요. 알겠죠?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if 가로 열고 오른쪽에 한 글자가 추출된 값이 는 뭐하고 같으면 1하고 같으면 그래서 이 1에다가 반드시 쌍따옴표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안 해주시면 안 돼요. 못 찾아요. 얘가 나는 문자 1을 결과를 나타냈는데 나는 숫자 1을 난 쟤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문자로 숫자를 문자로 만들어 주려면 쌍따옴표를 이렇게 딱 묶어 주셔야 돼요. 쉼표 1이면 재무부 쉼표 if 가로 열고 자 라이트 또 쓸까요? 가로 열고 4번에서 쉼표 오른쪽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는 이번에는 뭐이면 2면 뭐예요? 경리부 나머지는 다 뭐예요? 회계부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쵸? 가로 닫고 자 if 가로 2개 열었으니까 가로 2개 닫아 주셔야 돼요. 엔터 자동 채우기 됐다. 그쵸? 자, 표 5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좀 크게 해서 볼 걸. 미리 크게 해서 볼 걸 그랬어요. 이게 뭐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표 5에서 상품명 판매 개수와 상품명과 판매 개수와 상품 가격표를 이용하여 매출액을 계산하랍니다. 단 오류 발생 시 매출액의 표시 오류라고 표시하래요. 매출액은 판매 개수 곱하기 가격. 함수는 if error와 hlookup 함수 사용. 자, 그럼 먼저 if error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함수 분석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는 if error. if error는 가로 열고 값이 있고 쉼표 오류 값이 있습니다. 자, 먼저 1차적으로 값을 표시해주고 혹시 오류가 발생하면 그때 오류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거죠. 는 if error 3 곱하기 4 쉼표 4 곱하기 5예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 3 곱하기 4가 계산이 되니까 이 값은 12가 나와요. 3, 4, 12. 그런데 는 if error 가로 열고 3 나누기 0 쉼표 4 곱하기 5 하면 뭐가 돼요? 이거는 4, 5, 20이 나와요. 22. 왜? 모든 수는 0으로 나눠주면 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오류가 발생하니까 뒤에 있는 값을 찾아서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if error 함수입니다. 즉 뭐예요? 표시 오류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오류 값이겠죠. 그렇죠? 오류 값. 먼저 값을 1차적으로 값을 표시해주고 혹시 오류가 발생하면 그때 오류 값을 넣어주라는 얘기예요. 자, hlookup 함수 볼까요? 는 hlookup 가로 열고 기준셀 쉼표 참조 범위 쉼표 행번호 쉼표 0 이렇게 돼요. 0은 뭐예요? 0은 정확한 값을 찾아줄 때 씁니다. 기준 셀이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100% 뒤에 0을 써주시면 됩니다. 1은 뭐예요? 유사한 값을 찾을 때 적어줍니다. 그럼 언제 유사한 값을 내줘요? 기준 셀이 숫자일 때 유사한 값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준 셀 쉼표, 참조범위 쉼표, 행번호 쉼표 0.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hlookup을 이용해서 가격을 한번 찾아볼까요? 상품명을 이용해서 가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요 아메리카노는 뭐가 돼요? 요거는 기준셀이 되는 거예요. 기준셀. 자, 요 부분은 뭐가 돼요? 요 부분.
요거는 참조 범위가 되는 거예요. 참조 범위. 자, 상품명은 1행이고 상품 번호는 2행이고 가격은 3행이에요. 요거는 뭐래요? 행번호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찾는 게 가격이니까 행번호가 3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값, 뭐 기준셀이 문자이니까 정확한 값 0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는 H루고 아메리카노 기준셀에 이 아메리카노에 참조되는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쉼표 어디서? 요 참조 범위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항상 여기서 값을 찾아줘야 되니까 자동 채우기 할 때 값이 바뀌면 안 되므로 F4를 눌러서 고정해 줘야겠죠. 쉼표 가격은 몇 번째 행에 있어요? 세 번째 행에 있으므로 3. 쉼표 정확한 값 0. 가로 닫고 엔터. 자, 우리는 지금 뭐를 찾아주는 거예요? 이제 가격은 찾아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판매 개수 곱하기 가격이네요. 그럼 여기다가 판매 개수 해주면 되겠죠? 시기 침범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셀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시기 침범한 셀 바로 위에 셀을 선택하고 방향키로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곱하기 엔터. 자동 채우기. 자, 값이 나왔네요. 근데 이제 오류가 발생했어요. 그쵸? 자, 이렇게 먼저 1차적으로 값을 찾아주고 if 에러 오류가 발생하면 쉼표 뭐라고 하라고요? 표시 오류. 이렇게 해주래요. 그쵸? 1차적으로 매출액을 계산해주고 혹시 오류가 발생하면 이렇게 표시 오류라고 해주래요. 엔터. 자동 채우기 오류가 발생한 데는 표시 오류라고 이렇게 나왔네요. 자, 분석 작업 1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1. 통합이네요. 데이터 도구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표 1, 표 2에 대한 이름별 과학, 영어, 수학, 국어의 평균을 표 3의 H3, K13 영역에 계산을 해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그다음에 영어, 수학, 국어, 과학 이 순서가 다 틀려도 상관없어요. 왜? 여기 과학을 보고 과학을 찾아주고 여기 과학을 찾아줍니다. 영어를 보고 영어 찾아주고 영어 찾아줍니다.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이름이 이렇게 두 번째가 유경자인데 여긴 조은정이에요. 여긴 조주연이에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알아서 안명숙을 찾아주고 또 표 2에서는 안명숙을 찾아줘서 여기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자, 먼저 통합은 뭐예요? 값이 들어가는 부분의 제목행과 왼쪽 열을 포함해서 다 블록을 씌워 주셔야 돼요. 알겠죠? 제목행과 왼쪽 열이라 그래요. 알겠죠? 됐나요? 자, 블록 씌우시고 어디로 들어가요? 데이터 탭에 보시면 통합이 있습니다. 통합. 자, 평균이니까 여기 함수에서 평균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참조 클릭하고 자, 이름부터 시작해서 전체 표 1의 전체 데이터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추가, 또 표 2의 전체 데이터를 선택해 주시고 추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여기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여러 개의 열이 있어도 이름부터 시작해서 드래그 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첫 행 왼쪽 열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여러분 안 체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한번 체크하지 않고도 한번 해보세요. 자, 체크하시고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그래야지 왼쪽 열과 첫 행이 여러분 표시가 됩니다. 확인. 네, 평균 구했습니다. 자, 분석 작업 2. 자, 여기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림을 보고 이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림을 여기 보면 여러분 이게 시작 셀이 굉장히 중요해요. 피벗 테이블에서는. 자, 여기 문제 볼게요. 소득공제표를 이용하여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고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여 설정하시오. 그럼 여러분 여기 F3 여기가 여러분 뭐예요? 여기가 바로 피벗 테이블의 시작 위치예요. 요 부분이 즉 F3이 이게 피벗 테이블
시작 위치예요. 이제 글씨 잘 쓰지 않나요? 자, F3입니다. 시작 위치. F3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3 클릭하고 F3. 피벗 테이블은 어디로 들어가요? 삽입에 보시면 피벗 테이블 있어요. 그쵸? 피벗 테이블 클릭하고 자, 기존 워크시트 F3. 표 또는 범위가 있잖아요. 이 표 또는 범위 선택이 범위를 여기로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제목서부터 시작해서 전체 데이터를 드래그 해주면 됩니다. 확인. 됐다, 그쵸? 자, 소득 공제.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요 소득 공제 요 그림을 보시면 요 부분, 그쵸? 요 부분을 뭐라 그러면 이걸 행이라 그래. 행머리글이라고도 하고 행이라고도 그럽니다. 알겠죠? 행. 이 법인명 요 부분은 뭐 요 부분. 요 법인명 요 부분. 열이에요. 열. 그 요 안에는 지금 뭐예요? 요 안에 있는 요 부분은 뭘까요? 값이라 그래요. 값. 그리고 밑에 있는 요 부분은 뭐예요? 합계는 열 합계입니다. 열 합계. 왜? 첫 번째 열의 합계, 뭐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뭐 여기 뭐죠? 뭐 H열의 합계, 요 열의 합계, 또 요 열의 합계, 열의 합계. 이 합계가 여기 표시되는 겁니다. 지금 행의 총 합계, 이걸 열의 합계라 그러지 않고 정확하게는 열의 총 합계라 그럽니다. 열의 총 합계. 제 값에는 두 가지가 있네요. 금액의 합계가 있고 금액의 평균이 있네요. 그쵸? 값에는 뭐가 있다고요? 금액의 합계와 금액의 평균이 있네요. 행에는 뭐가 있어요? 행에는 소득공제. 여기 소득공제네. 그쵸? 여기 보면 소득공제. 행에는 소득공제가 있어요. 열에는 뭐가 있어요? 열에는 법인명이 있네요. 법인명. 자, 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보고 행과 열을 찾을 수 있고 값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행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 행에는 소득공제 들어가 있고 열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법인명을 끌어다가 열에다 갖다 놓으면 되네요. 자, 값에는 뭐가 있어요? 금액의 합계. 그럼 금액을 끌어다가 값에다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값에다 갖다 놨어요. 그쵸? 그 다음에 또 금액의 평균이니까 금액을 끌어다가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합계잖아요. 여기도. 그쵸? 합계가 아니라 여긴 평균이니까 클릭하고 값 필드 설정 들어간 다음에 평균 해주셔야 돼요. 평균. 확인. 됐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림이 여기 좀 달라요. 그쵸? 이거는 뭐냐면 보시면 이 시그마 값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시그마 값이 뭐냐면 여러분 이 밑에 있는 값이 2개 이상 있을 때만 이 시그마 값이라는 게 표시돼요. 이 시그마 값을 행에다 끌어다 놓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화면처럼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제 시그마 값을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표시되잖아요. 시그마 값을 값에다가 갖다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요 부분은 뭐냐면 이건 필터예요. 필터. 요 부분은 우리가 필터라 그래. 필터. 소득공제 내용이네요. 그럼 소득공제 내용을 끌어다가 필터에다 갖다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열의 총합계는 있는데 행의 총합계는 없어요. 그림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행의 총합계는 여러분 없애줘야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디자인에 들어가시면 총합계가 있는데 열의 총합계만 설정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행의 총합계가 없어졌네요. 자, 요까지는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림을 보고 요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는 거예요.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고 열의 총합계만 설정하시오. 이 열의 총합계만은 설정했어요.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래요. 그러면 디자인 탭에 들어가서 이런 데 선택하면 이런 피벗 테이블 도구가 안 떠요. 피벗 테이블 안에다가 클릭해 놓고 하셔야 돼요. 피벗 테이블 도구 디자인 탭에서 보고서 레이아웃 개요 형식으로 표시
금액은 기호 없는 회계로 표시하시오. 자, 그러면 금액은 기호 없는 회계로 하래요. 그럼 금액 합계를 클릭하고 값 필드 설정 들어간 다음에 표시 형식 들어가서 회계 들어간 다음에 기호 없음, 여기 없음을 했는데 이게 기호 없는 회계예요. 확인. 자, 평균도 클릭하고 값 필드 설정 들어간 다음에 표시 형식 들어가서 회계 기호 없음이에요. 확인. 됐나요? 네, 됐네요. 빈 셀은 별표를, 기호를 표시하고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시오. 클릭하고, 그쵸? 아무데나 클릭하고, 피벗 테이블 안에서 아무데나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피벗 테이블 옵션 들어간 다음에, 빈 셀 표시가 있어요. 그쵸? 빈 셀에다 이렇게 별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 있는 셀 병합 여기 있네요. 레이블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이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피벗 스타일 보통 3으로 설정하시오. 피벗 스타일 보통 3이네요. 그쵸? 자, 피벗 테이블 도구 디자인에 들어가서 자,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버튼을 클릭하고 피벗 테이블 보통 3 요거다. 그쵸? 피벗 스타일 보통 3 클릭. 피벗 스타일 보통 3만 하는 것 같아요. 피벗 스타일에서는. 자, 됐다. 그쵸? 자, 그림하고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유, 그림하고 똑같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매크로. 자, 매크로는 일련의 반복적인 작업을 쉽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작업 과정을 기록해 놓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D6과 D14 영역의 평균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시오 했네요. 매크로 이름은 평균.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봉사활동 곱하기 봉사활동의 적용 비율, 기말고사 곱하기 기말고사의 적용 비율, 기말고사 곱하기 기말고사의 적용 비율이네요. 자, 그럼 매크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 들어가서 코드 그룹에서 매크로 기록. 자, 개발 도구가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 여기 파일에 들어가서 옵션에 들어가서 리본 사용자 지정 들어가서 이 개발 도구를 체크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자, 개발 도구 들어가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을 뭐로 해요? 평균. 확인. 자, 클릭하고는 봉사활동 곱하기 봉사활동 적용 비율 곱하기 봉사활동 적용 비율 F4 눌러줘야 돼요. 이거는 자동 채우기 할 때 값이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86점 곱하기 40%, 76점 곱하기 40%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는 자동 채우기 할 때 바뀌면 안 돼서 F4로 고정해 주는 거예요. 자, 플러스, 맞죠? 플러스. 그 다음에 기말고사 안 지키면 여기 위에 클릭하고 아래 방향키 누르셔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자, F4 아니구나. 자, 곱하기 누른 다음에 자, 요거 기말고사 D3 클릭하고 F4 눌러줘야겠죠? 자, 됐나요? 여러분 F4 왜 눌러주는지 알아야 돼요. 엔터. 자동 채우기. 개발 도구 들어가서 기록 중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개발 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동일 시트의 F4, F3, F4 영역에 생성하고 텍스트를 평균으로 입력한 후 단추를 클릭할 때 평균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개발 도구 클릭하고 컨트롤 그룹에 삽입해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 보이나요? 단추 클릭하고 어디? F3, F4 Alt키 눌러서 F3, F4 자, 평균 클릭하고 확인. 자, Alt키 꼭 눌러서 하셔야 돼요. 자, 글자 지우. 여기 뭐예요? 텍스트를 평균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평균. 네, 됐습니다. 자, 2번 AOD14 영역에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실행하시오. 매크로 이름은 서식입니다. 자, 개발 도구 들어가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을 서식. 확인. AOD14 드래그하고
홈 탭에서 글꼴에서 모든 테두리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테두리. 그 다음에 개발 도구 들어가서 바로 기록 중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도형 기본동의 사각형을 동일 시트의 F6, F7 영역에 생성하고 텍스트를 서식으로 입력한 후 도형을 클릭할 때 서식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삽입에 들어가서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에서 사각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하고 F6, F7 Alt키 눌러서 F6, F7 여기에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단추를 만들 때는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단추를 만들자마자 떴어요. 그렇지만 도형은 안 떠요. 그렇기 때문에 도형은 반드시 매크로를 지정해 주셔야 돼요.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매크로 지정, 서식 클릭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매크로가 다 됐어요. 저희 한번 지워볼까요? 네, 잘 됐네요. 자, 차트 작업 넘어갑니다. 차트 작업. 차트 필터 기능을 이용하여 순위가 5위까지만 표시되고 차트 종류를 누적 세로막대형으로 변경하시오. 자,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필터 기능은 이게 필터 기능이에요. 필터 기능에 의해서 1위서부터 5위까지니까 뭐예요? 노르웨이, 독일, 캐나다, 미국, 네덜란드는 표시하고 나머지 스웨덴. 슬픈 일인데 대한민국은 7위 했네요. 7위. 7위도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쵸?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7위. 근데 동계올림픽, 뭐죠? 그 스케이트. 기억이 안 나네. 우리 넘어졌는데도 1등 했잖아요. 그쵸? 제가 갑자기 이래 나이를 먹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몇 번 봤는데도. 자, 이렇게 해서 1위서부터 5위까지만 표시하고, 됐어요. 그죠? 표시됐어요. 그렇다면 적용 눌러주시면 됩니다. 적용. 그 다음에 차트 종류를 누적 세로막대형으로 하래요. 그러면 차트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자, 오른쪽 마우스가 안 눌리네요. 자, 오른쪽 마우스를 선택하고 차트 종류 변경. 자, 누적 세로막대형 여기다 그쵸? 누적 세로막대형 클릭. 됐다 그쵸? 확인. 차트 제목은 차트 위를 추구하여 그림과 같이 입력하시오. 자, 여기 플러스, 여기 보이시죠? 플러스 눌러서 차트 제목에서 차트 위 누른 다음에 어떻게 입력되어 있나요? 2018 동계올림픽 탑 5. 탑 7까지 했어야 되는데 2018 동계올림픽 띄어쓰기 해야 돼요. 그쵸? 올림픽 탑 5. 네. 자, 됐습니다. 그쵸? 됐다. 제목은 이렇게 했고요. 세로축은 최대값 40, 주단위 10. 세로축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축 서식 들어갑니다. 세로축의 최대값이 뭐예요? 40, 주단위 10. 엔터. 그 다음에 값을 거꾸로 하래요. 여기 밑으로 내리면 값을 거꾸로가 있어요. 클릭해 주시면 돼요. 전체 계열의 계열 겹치기는 0%, 간격 너비는 100%로 설정하시오. 클릭하고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돼요. 아무거나. 차트에서 아무거나 클릭하시고 계열 겹치기는 얼마로요? 0%. 탭키 누르고 그 다음에 간격 너비는 100%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차트의 데이터 레이블을 안쪽 끝에 표시하고 차트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플러스 누르고 데이터 레이블 안쪽 끝에 클릭하고
범례는 위쪽에 표시하시오. 요 범례 클릭하고, 여기 범례 보이죠? 범례 여기 클릭하고, 범례 위쪽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 다 됐네요. 그죠? 여러분 사실 여기 요 오른쪽에 다 있어요. 물론 오른쪽 마우스도 눌러도 있고, 저 오른쪽에 이렇게 오른쪽 창에서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값을. 네,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